안녕하세요. 몸튼튼 네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복부 근육은요, 우리 몸을 멋있게 하고 우리의 근력을 좋게 하는 근육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장 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봤어요. 오늘은요, 고관절의 회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고관절의 회전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 고관절은요, 우리 다리의 휘어짐을 보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릎이 자꾸 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무릎은요, 구조적으로 구부렸다 폈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면 휘기 시작하느냐? 발목에서 휘기 시작하면 무릎에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보다 더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고관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무릎이 휘는 모양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아이고 그러면서 고관절이 삐걱거리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는 그냥 삐걱거리진 않지만 굉장히 아프거나 아니면 다리가 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의 회전, 우리 몸의 변형을 일으키는 고관절의 회전 동작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고관절 회전을 만드는 근육들에는 어떤 근육들이 있을까요? 네, 근육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우리 고관절의 외회전을 만드는 근육들은요, 폐쇄근이라 그래서 우리 골반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근육들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만져서 풀어주기는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면에 있는 이상근과 대둔근 그리고 상하 쌍자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상근을 효과적으로 풀어주시면 우리의 고관절 외회전을 충분히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회전과 반대쪽에 있는 내회전이 있을 거잖아요. 내회전 근육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내회전 근육은 소둔근이 있습니다. 우리 엉덩이 근육에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있는데요. 우리 소둔근은 중둔근의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둔근보다 약간 깊이 들어가야 이 소둔근을 만질 수가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다 엉덩이 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잖아요. 엉덩이에 붙어 있으면서 고관절 골두를 잡고 있는 거죠. 이 골두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고관절이 내전되고 외전되고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만드는 동작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나의 인체가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관절의 움직임은요, 우리 무릎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우리 골반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체형 전체를 노화시키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바른 몸을 유지하시고요. 건강한 관절 각도를 유지하시려면 이 고관절을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넘어지셨을 때 또 어디가 자주 부러지시죠? 고관절이 부러져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고관절이 부러지면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수술이 아무리 빨리 잘 끝나도 혈액순환이 빨리 돌아오지 않아서 힘을 주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관절 골두를 그러면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골다공증이 있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지만요. 골다공증도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되지만요. 골두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잘해서 골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져 있다면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움찔할 때 꽉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요. 잡아주지 못하고 그 힘이 너무 강력하면 그냥 뼈를 부러지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골다공증은 골다공증대로 예방하고 나의 관절 가동 범위들을 충분히 만들어 줬을 때 우리가 불의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관절 회전, 지금 나는 정상 각도에서
각도 정상 범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요. 우리의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외회전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회전이 됩니다. 우리의 이 고관절 골두 부분을 잘 촉지를 하신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이려는 느낌이 나는지 이 부위에 대시고 손을 가만히 놓아 보세요. 손을 놓으신 상태에서 움직이려는 모션이 동작이 일어나면 근육의 수축을 만들어냅니다. 발목을 이쪽 저쪽 움직여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발목을 바깥으로 안으로 움직이면서 각도를 살펴봐 주세요. 바깥으로 벌리시는 건 40에서 50도 각도가 나오셔야 되고요. 안쪽으로 내외전 하시는 건 35에서 45도 정도 각도가 나오셔야 돼요. 어떠한 저항도 없이 바깥으로 안쪽으로 하실 수 있다면 중력이 없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앉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걸터 앉으신 상태에서 해볼 텐데요. 안쪽과 바깥쪽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으신 상태에서 중력에 대항해서 안쪽과 바깥쪽.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저항을 주어 볼까요? 나의 고관절 회전근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누군가가 저항을 줘보면 좋을 텐데요. 누군가가 없고 나 혼자 저항을 확인해야 된다면 저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버티기 20초를 해줍니다. 다리를 안쪽으로 보내고 허벅지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해보실 텐데요. 혹시 집에서 만약에 20초를 버티시기가 외회전과 내회전 시 20초가 버티기가 어려우시다면 근력이 약하신 거예요. 자, 이제까지 근육의 관절 각도와 근육의 파워를 측정해 보았어요. 어떠셨나요? 의외로 관절 각도가 잘 나오셨나요? 아니면 힘이 전혀 없으셨나요? 그럼 한 가지씩 해결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앉아서 생활하시는 활동이 많고요. 우리가 양반다리 많이 하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다리가 내회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요. 여자들은 다리를 잘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짱다리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의외로 양반다리 하기가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라도 좋아요. 지금부터 고관절은 힘이 없다기보다는 짧아져 있거나 뭉쳐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아져 있는 근육들 혹은 뭉쳐 있는 근육들을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회전 근육 중에 이상근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외회전을 시키는 근육들은요, 속에 들어있어서 찾기도 쉽지도 않지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겉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이상근이 있습니다. 이 이상근의 같은 경우는요, 부어 있거나 짧아 있거나 뭉쳐 있으면요, 좌골 신경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엉덩이 근육 이상근의 위치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네, 이런 이상근은요, 우리 엉덩이 뼈죠. 좌골에서 고관절로 연결돼 있어 이 근육의 위치 때문에 아래로 지나가는 좌골 신경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크게 디스크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명이 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엉덩이 이상근을 풀어주면 매우 효과가 빠르고요. 이상근을 풀어주면 갑자기 다리가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리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 계실 수 있어요. 디스크 때문이 아니고 이 이상근 때문이라면 이 이상근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상근에 제일 많이 뭉치는 부위는 어디냐면요. 네, 지금 보이시는 X점이에요. 좌골뼈의 바로 옆에 부분과 우리 고관절 골두 바로 옆에 부분이에요. 우리 가운데를 누르면 신경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끝과 끝점을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공을 이용하실 텐데요. 이 말랑말랑 공이에요. 이 말랑말랑한 공을 좀 전에 보여드렸던 X점 위치에 놓아주실 거예요. 우리 여기가 삼각형 좌골뼈의 위치에서요.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을 삼각뼈, 좌골뼈 가운데에 두시고요. 그대로 누워주시는 거예요. 다리는 편안하게 펴시고 그 위치에 이렇게 해주세요. 한쪽만 하시기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이 2개 필요합니다. 한쪽만 하시지 마시고요. 엉덩이를 들어서 양쪽에 같이 놓아주세요. 균형이 맞으면요.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잠시 누워만 있어 주시면요. 이상근이 뭉쳐 있었다면 이 부위가 눌리면서 시원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너무 아프시다면 빼셨다가 다시 넣어 주셔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리에 저림 증상이 발생한다면 잘못 넣어 주신 거니까요. 위치를 수정해 주세요. 다시 편안한 상태로 엉덩이 근육이 풀어지도록 잠시 이완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편안한 상태로 느껴지셨다면요.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볼 거예요. 자, 좀 전에 고관절, 골두 바로 옆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가장 튀어나온 뼈입니다. 고관절 골두뼈를 확인하셨다면 이 골두뼈 바로 아래에 공을 넣어 주시고요. 예, 그 상태로 그대로 눌러주세요.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잘 눌리지 않는다면 반대쪽 무릎을 세우시고 옆으로 살짝 기울여 주세요. 매우 통증이 있으시다면 다시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몸을 움직여서 눌러주기를 반복합니다. 통증이 많이 심하신 분들은요. 공을 대자마자 아프실 거예요. 그래도 살살 움직여가며 뭉친 곳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뭉친 부분을 풀었다면 이제는 스트레칭 한번 해볼 텐데요. 뭉친 근육이 또다시 뭉치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다리를 들어서 반대로 교차하신 상태에서 다리를 골반은 붙이신 상태로 다리만 위로 올려주세요. 편안한 상태로 휴식해 주세요. 후. 자, 이번엔 아까 내회전 동작인 소둔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관절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건 서로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관절, 골두, 아까 엉덩이 쪽에 이상근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골두 쪽 소둔근을 찾으실 텐데요. 소둔근은 우리 고관절 골두를 감싸고 있으면서 중둔근의 바로 아래쪽에 있고요. 골두에 바로 붙어 있는 작은 근육이면서 깊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을 이용해서 풀어주실 텐데요. 아까 엉덩이는 엉덩이 뒤쪽 근육에 있었다면요. 소둔근은 바로 옆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으로 누웠을 때 골반뼈가 있으면 그 아래 골두의 바로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여 보시면요, 고관절 골두가 움직이는 걸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손을 컨택하신 상태에서 이 골반 바로 옆 라인에서요, 이 움직인 골두 바로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치에 공을 두신 상태로 몸을 옆으로 움직여서 풀어줍니다. 만약에 그 부위가 짧아져 있거나 뭉쳐 있다면요, 이렇게 하시는 순간 되게 많이 아프실 거예요. 아프시면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반복합니다.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무게를 충분히 실어주셔야 부분이 풀립니다.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통증이 사라지면 잠시 머물러 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내외전 근육이 풀렸다면 소둔근이 다시 뭉치지 않도록 스트레칭 해줘야 되겠죠? 소둔근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 누우신 상태로 다리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다리를 내려주세요. 발목 쪽에 다리를 두고 한쪽은 내리려고 하고 한쪽은 올리려고 하는 상태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 줍니다. 이번엔 무릎 쪽에 다리를 두고 위로 올리려 하고 내리려 하고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힘을 뺀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려줄 때 우리 소둔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고관절 움직임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바깥쪽과 안쪽으로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세요. 좀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다리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고관절 회전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회전근들이 뭉치지 않았다면요, 관절 각도가 잘 유지될 거고요. 유지된 관절 각도로 평상시 생활을 잘 해주신다면요, 근육이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 오늘은 고관절 회전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관절 외회전 근육이면서 땡땡 신경통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림에서 땡땡 신경, 땡땡 근을 찾아 알맞은 이름을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쓰시면 쉽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관절 내외전 근육이기도 한 이 근육은 무엇일까요? 둔근 중에 가장 작은 근육으로 가장 작고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했던 이 근육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창에 차례대로 한 개의 신경과 두 개의 근육을 나란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 나의 몸도 나의 뇌도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도 댓글창에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요, 근육과 같아서요,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주면 계속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지만요, 우리가 쓰지 않으면 자꾸 약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